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 완쌤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0날 있었던 7급 국가직 말고 7급 민경채가 같은 날 시험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 다운받아 보신 분이나 뭐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경채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만 다르고, 즉 7급에 있는 7급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민경채에서 11번부터 25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7급 국가직 시험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경채랑 국가직 7급이랑 거의 문제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담고 있는 내용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7급 준비하신 분은 특히나 민경채 문제도 계속 그래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7급 2021년도 7급 민경채, 그러니까 5급 및 7급 민경채 필기시험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한번 컨텍스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부산보다 사업비가 많은 지역은 8개다. 부산 사업비 보면 240입니다. 240보다 많은 지역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경기부터 여기 경남까지네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지역이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선택지다.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 갈게요. 자, 사업비 상위 2개 지역 사업비의 합. 사업비 상위 2개 지역 큰 거 2개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가장 큰 거 440, 그 다음에 420 이렇게 2개 지역입니다. 2개 지역의 합은 860이죠. 그 다음에 사업비 하위 4개 지역. 그러면 0, 80, 그 다음 120, 120 이렇게 4개네요. 4개 지역의 합 하시면은 이렇게 더하면 200이죠. 200에 120 더하니까 320입니다. 자, 그래서 860은 320의 2배 이상이니까 니은도 옳은 선택지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남은 디귿선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인 지역은 2개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 여기에 있는 항목 어디 더하지 않고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요거를 다 더해서 일단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더해 볼게요. 6, 4, 10, 8, 240, 300, 320, 380, 400, 420, 500, 520, 540, 580, 600. 그 다음에 7, 9, 11, 12, 13, 14, 17, 21, 24, 27, 29, 32, 35, 39, 40. 자, 다 넣으면 4,000이 되네요. 자,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즉 400 이상인 지역, 요거 찾아주시면 되죠. 400 이상인 지역, 처음에 우리 기억에서 거의 찾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400 이상인 거 요거 2개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것도 옳은 선택지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1번은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였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보고서 나오면 항상 주제부터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그 다음에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5개네요. 아, 여기 또 있군요. 수출 6개네요. 자, 6개에 해당하는 거를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검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증가한 거는 검은색으로, 감소한 거는 하얀색 삼각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조업 생산 여기를 보면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이 증가하고 동남권, 강원권 고압이죠. 그 다음에 제주권 감소. 얘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생산, 제주권 생산, 서비스업 생산, 제주권 증가, 동남권, 호남권은 감소. 나머지는 다 보합. 맞고. 소비, 수도권 증가, 그 다음에 동남권 감소. 나머지는 다 보합.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수도권, 충청, 호남, 대경 모두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 권역은 보합. 맞죠? 그 다음에 건설 투자. 동남권만 증가. 그 다음에 반면 여기서 끝났고요. 수출.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 그랬는데 동남권을 제외한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증가가 돼야 되는데 제주권 보면은 보합이죠. 그래서 수출이 틀렸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너무 쉽습니다. 자, 3번. 14년부터 18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여성 건국 훈장 포상 인원. 여성은 요 주석에 보시면 가로 안에 있는 게 여성 포상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 건국 훈장 가서 가로 안에 있는 수치가 봐주시면 되죠. 2, 4, 8, 11. 이렇게 매년 수가 커졌으니까 매년 증가한다. 옳은 선택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은번. 매년 건국훈장 포상 인원은 건국훈장 마찬가지 여기고요. 전체 포상 인원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포상 인원의 절반 이상이다. 즉 여기에 있는 값이 건국훈장에 있는 값을 2배 한 값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죠. 작으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얘를 2배 한 것보다 작으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66에 2배 하면 520이니까 얘가 더 작죠. 326, 600 넘어가니까 작습니다. 200, 400이니까 왼쪽이 작아요. 150, 2배 하면 300인데 작아요. 자, 150, 2배 하면 300입니다. 355니까 더 크죠. 그래서 2018년은 절반 미만이었으니까 틀립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디귿번. 남성 애국장 포상 인원. 자, 남성 애국장 포상 인원과 남성 애족장 포상 인원의 차이. 애국장과 애족장의 차이가 가장 큰 애는 201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 남성을 해야 되는데 남성이라는 건 즉 여기에 있는 수치에서 가로 안에 있는 수치를 빼줘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선택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은 선택지에서 제시한 2015년부터 먼저 판단을 합니다. 자, 130이고요. 194인데 3명이 여성이니까 191이에요. 그래서 격차는 61명입니다. 자, 61명을 토대로 나머지 연도에 이거보다 차이가 컸던 애가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외되는 거는 2018년은 아무리 해봐도 뭐 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60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1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존 숫자가 워낙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60보다 안 되니까 아무리 여기에 있는 가로 안의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60보다 더 커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2016년, 18년은 봐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마찬가지네요. 이 격차가 이미 60명을 60명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2017년 그러면 요거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2017년 보니까 애국장은 43명, 애족장은 8명을 제외한 100명입니다. 두 개의 격차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57명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가장 큰 애는 2015년이다. 그러면 3번은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리을 선택지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리을 선택지는 건국포장 포상인원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애. 건국포장 여기에 있고요. 여성 비율은 그러니까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선택지에서 원래 요구하는 거는 각각의 분수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하시면은 예를 들면 2014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즉 얘 여성의 인원을 기준으로 배율값이 얘를 1로 만들었다는 거는 얘가 배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5배 배율값이 즉 분모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분수값이 작아진다라는 거는 분모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모값이 크면 클수록 이 비율값은 작고, 그렇죠. 분모값이 크면 클수록 비율값이 작다는 얘기고, 분모값이 크다라는 건 뭐다? 배율값이 크다라는 것과 같다. 자, 이걸로 여러분은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주어져 있는 숫자와 가로 안에 있는 숫자의 그 배율값이 큰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배율값 가장 큰 거 보니까 2017년도에 40배를 넘어요. 나머지 거 40배 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 포창도 한번 같이 보죠. 선택지에서 두 개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2017년 보시면은 얘는 30배를 넘습니다.
나머지 30배 넘는 거 있나요? 없죠. 360, 180이 돼야 되고 390, 뭐 240, 1200이 돼야 되는데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율도 가장 낮다. 그러면 얘는 옳은 선택지다. 그래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4번 선택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 A와 B를 바르게 나열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의 내용을 토대로 A와 B가 어떠한 상담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냐 요거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어느 세월에 계산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구성비 나올 때는 어차피 동일한 전체를 가지고 구성비를 다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구성비가 크다라는 건 뭐다? 그렇죠. 상담한 인원 건수가 상담 건수가 더 많다. 이거를 토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A 먼저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는 이제 해설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A 보시면 관세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무역업체, 기타 요 순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 관세사가 가장 많고 무역업체가 두 번째, 기타가 세 번째인 상담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산처리 보니까 무역업체가 관세사보다 많죠. 그럼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입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관세사가 무역업체보다 많은데 지금 기타가 664예요. 기타에 비해서 개인이 더 크죠. 그러면 수입도 아니에요. 그 다음 사전검증. 그러니까 1, 2, 3의 순서니까 얘 1, 2, 그 다음에 기타가 3의 순서. 얘는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징수. 1, 2, 3인데 얘가 더 크니까 안 되고요. 자, 사전검증. 그 다음에 요건 1, 2가 돼야 되는데 무역업체가 더 많으니까 안 되고, 수출. 1, 2, 3이 돼야 되는데 얘가 더 많으니까 안 됩니다. 화물 1,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더 많죠. 그래서 안 되고요. 환급 1, 2, 2가 세관이죠. 3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환급도 안 되네요. 그러면 A는 너무나도 쉽게 사전 검증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B도 한번 같이 보죠. B를 보니까 뭐 특이한 거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끌어내시면 관세사랑 세관이 비슷한 정도의 수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화물과 환급만 보면 되니까 화물, 환급 요 두 개만 토대로 판단을 해 줍시다. 자, 관세사 3,800, 화물은 3,800이고요. 그 다음에 세관 3,835, 두 개 비슷한 수치예요. 근데 환급은 어때요? 3,800이고요. 하나는 1,800입니다. 비율값으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서로 약간 비슷한 정도에 있으니까 아, 얘는 화물이구나. 이렇게 쉽게 여러분 선택을 2번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2019년과 2020년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왜 그러냐면은 가로 안의 값을 2019년도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시죠. 2020년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 중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구단. 2019년 가로 안에 있는 수치보다 가로 밖에 있는 수치의 값이 더 상승한, 더 작은 거죠. 숫자상으로는 작은 거. 근데 순위상은 올라간 거. 그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상승한 거 찾아주시면 C는 5위에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D는 8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E도 9위에서 5위. 근데 F 같은 경우에는 3위에서 6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H는 4등에서 8등으로 떨어졌습니다. I는 11에서 9로 올라갔고요. J는 6등에서 1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요거를 토대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죠. 상승한 구단은 하나, 둘, 셋, 4개고요. 하락한 구단은 3개입니다. 하락한 구단보다 상승한 구단이 많으니까 기억은 옳은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니은번. 2020년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 중 미식축구 구단 가치액의 합. 요 3개죠. 2020년 얘기니까 58 더하기 40 더하기 37.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농구구단 가치액의 합. 농구는 셋, 이렇게 3개 있네요. 자, 45,
44, 42. 자, 요렇게 세 개입니다. 그냥 간단한 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더해 줄게요. 8 더하기 7, 뭐, 해주시면 얘는 135고요. 45, 44, 42, 얘는 131입니다. 자, 그래서 농구구단 가치의 합보다 더 크죠. 자, 니은번도 맞고요. 자, 2020년 디귿번 전년 대비 가치액 상승률이 가장 큰 구단의 종목은 미식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년은 가로 안에 있는 수치니까 일단은 미식축구라 그랬어요. 그럼 미식축구만 먼저 보죠. 자, 미식축구 보니까 58에서 58 얘는 아니고요. 37에서 40이 된 게 증가율이 크냐, 31에서 37이 된 게 더 증가율이 크냐, 요겁니다. 자, 계산을 안 해봐도 기준 수치가 31이 37보다 작고요. 증가한 폭도 얘는 6 증가해서 3 증가한 증가폭도 큽니다. 자, 기준 수치도 작고 증가폭도 컸으니까 증가율은 당연히 I가 제일 컸을 겁니다. G보다. 그래서 I 같은 경우에 그래서 31을 기준으로 6만큼 커졌다. 요거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나머지 혹시 종목 중에 요거보다 증가율이 높은 게 있을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빠르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야구 얘는 볼 필요 없죠.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농구 보죠. 45, 39에서 45로 6이 증가한 겁니다. 6이 증가한 거는 증가폭은 똑같지만 기존 숫자는 39가 31보다 컸죠. 증가율은 더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 36에서 44, 8 증가합니다. 자, 얘는 조금 놔둬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농구 33에서 42로 9 증가합니다. 자, 어차피 기준 숫자가 얘가 더 작았으니까 증가폭도 얘가 더 컸으니까 얘도 봐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감소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41 얘도 감소했으니까 볼 필요 없죠. 얘도 감소했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항목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33에서 9가 커진 거와 31에서 6이 커진 거. 요거 두 개만 봐주면 됩니다. 자, 보면은 10% 하면 3이고요. 얘 2배 해주면 6점 얼마입니다. 얘는 2배보다 크죠. 그래서 20% 이상 증가를 했고요. 3.1이고 2배 해주면 6.2인데 6이니까 2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은 20% 이상 증가한 바로 요 농구 2죠. 그래서 미식축구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번. 자, 연도별 상위 10개 스포츠 구단의 가치액의 합. 2020년도는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근데 2019년에 상위 10개 스포츠를 여러분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를 더 구해 줄게요. 그러니까 2020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가치액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인데, 자, 여기 있는 가로가 일단은 없다고 요것만 가지고 2020년은 여러분 요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2019년에 순위별 가치액을 따로 옆으로 정리를 해 줍시다. 자, 가로 안에 있는 순위 따라가면 되죠. 58, 2등 50, 그 다음에 3등, 2019년 3등이었던 건 F니까 얘는 42였고요. 그 다음에 4등이었던 거 41입니다. 5등이었던 거 39고요. 6등 38, 7등 동일했죠. 8등 36, 9등 33이 아니죠. 31, 33. 자, 9등은 여기 있던 33. 자, 10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1등은 나와 있어요. 11등은 31입니다. 얘는 그래서 31보다 크고 33보다 작은 요 수치가 될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합을 다 구해야 되지만 구하지 말고 일단 비교를 먼저 해줍시다. 어차피 얘는 동일하니까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그다음 나머지 연도 보니까 3등부터 10등까지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왼쪽이 크죠? 얘도 32 이렇게 되니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더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값의 합이 오른쪽에 있는 값의 합보다 당연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019년이 2020년보다 크냐? 아니죠. 2020년이 더 컸으니까 틀린 선택지입니다. 옳은 선택지 고르시면 그래서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5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다음 파일에서 6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